3월 16일 기준 확진자는 8,236명, 격리 해제는 1,137명으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전에 비해서 증가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국민들과 방역 당국이 단합하며 협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난 50여일간 우리 사회를 휩쓴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선동적인 언어의 가짜 뉴스가 난립하며 불안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창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와 주장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지역명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겁을 주는가 하면 울산 북구에 이제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문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크게 확실히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보고 좀 어떠셨어요? 놀랐어요. 되게 우리 수원에 있는 거 알고 되게 불안했어요.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식 보고서 형식을 본떠 공신력을 더하는 허위 조작 정보도 판을 쳤습니다. 이 허위 조작 정보는 확진자가 발생한 한 대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얼마나 감쪽 같은지 회사 직원들도 속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공지글처럼 이제 본사 공지글처럼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황당하죠. 왜냐면 저희가 항상 보는데 바글바글 나오는데 바글바글 사람들 출근하고 이런 만약 이런 게 있어갖고 법신한다면 진짜라면은 사실상 없죠. 자기 아무리 일보단 자기 목숨이 먼저인데. 이처럼 코로나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상당수는 직접 봤다거나 어디 사는 누구, 어디 빌딩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건데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부는 그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다 일일이 조사해서 검증 거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민들은 일반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서 빨리 듣고 싶어 해요.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어디를 갔을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차를 노려서 올리면 사람들이 클릭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 클릭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도 범람했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시면. 집에 있는 그 프라민을 손가락에 묻혀 코와 입, 손에 바르라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바이러스가 특정 용고의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얇게 바르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냄새가 향이 너무 독한데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방은 될 것 같나요? 이게 약간 글쎄요. 신빙성이 있는 예방법인지 의심이 좀 많이 되는데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는 허위 조작, 가짜 뉴스와도 싸우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대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떤 상황인가요? 대구는 지금 거의 문화를 즐길 수가 없죠. 네,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갇혀있다? 그렇게? 감옥 같은? 네, 감옥 같다. 지난 9일 기준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500여 명으로 전국 확진자의 75%에 달합니다.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늘면서 미확인 정보들도 활개를 쳤는데요. 대표적인 게 영남권 첫 확진자로 판정된 31번 환자와 관련된 허위 조작 뉴스였습니다. SNS 등에는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가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의료진과 몸싸움을 벌였다거나 이 환자가 격리돼 있는 대구 의료원에 신천지 신도들이 시위 중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죠. 들었는데 되게 구체적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 뭐 정확한 장소랑 뭐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헷갈리면서도 또 의심을 하게 되는. 31번째 확진자의 얼굴이라는 사진도 유통됐습니다. 그럼 그런 가짜 뉴스들이 유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가십이죠. 사실 사람들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씹을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십용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퍼지고 또 만드는 사람도 그 무게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고. 대구 시민들의 불안이 심화되자 보건당국이 나서 진화에 나서는데요. 그 의료인하고의 몸싸움이나 증상을 보였다는 의료진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경찰청과 현재 대구에 나가 있는 그런 팀에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격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혹시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네,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31번 환자라는 사진도 경찰 확인 결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대중의 공포심은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지난달 21일 SNS 등에는 마스크를 쓴 여성이 차창을 두드리는 모습과 함께 신천지 격리 환자가 탈출했다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데요. 27일엔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마스크 배포를 위장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일단 그 뉴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정말로 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구나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래요. 실제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두 소문 모두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사람들의 혼란과 공포를 부추기는 허위 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짜 뉴스나 또 그런 걸 퍼뜨려서 방역 대책에 혼선을 주고 또 방역 작업에 사실은 밤잠을 못 자는 우리 공무원들, 의료진들 그리고 119 이런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와 맞물려 이런 허위 가짜 뉴스는 한 단계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확진자나 확진 의심자를 타겟으로 하던 이전과는 달리 공격 대상을 무차별 확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현장 의료진은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이 집단 사표를 냈다는 허위 조작 정보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해당 허위 뉴스는 기성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어서 더욱 충격이 컸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16명의 간호사가 코로나19 병동 근무를 거부하며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원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된 사직을 오히려 미뤘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현직 간호사를 만나 의료인 대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에서 취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호 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요즘 병원의 분위기는 좀 어떠신 편이세요? 지금 병원 분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무겁고 긴장감이 많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환자분들한테 마스크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호 씨는 포항의료원의 간호사들이 집단 사표를 냈다는 뉴스를 보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 너무 좀 악의적으로 기사를 낸 것 같고요. 집단적으로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의 현실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일하는 간호사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뉴스가 허위라는 게 밝혀졌지만 은호 씨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되면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질까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진짜 긴장감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악의적인 기사가 남으로써 사람들은 그런 기사 하나로 이제 의료진을 판단하고는 하는데 고생에 비해서 더 안 좋게만 보지 않나 싶기도 하고. 허위 조작 정보의 대상은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코로나19 대응 종합 점검 회의입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강요들과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가슴에 얹은 손이 오른손이 아닌 왼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기본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 사진이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질타하는 여론은 확산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틀리는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걸 합성을 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합성을 한 겁니다. 예, 유튜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한 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그건 할 수가 있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고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거라 말만 그만인데 그걸 결국은 퍼다 날라가지고 보도가 되면 결국은 국민들은 그걸 믿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청와대가 공개한 원본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제대로 가슴에 얹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조작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조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퍼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람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예 해당 남성을 이 총회장이라 못 박습니다. 왼쪽에서 지금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네. 2012년 사진이에요. 이거는. 저 기사네. 일보 기사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사진이네요. 문재인이 저거 자기 아니라고 못하겠죠? 저렇게 인사하는데 문재인이 저 이만희를 모르고 인사한 것 같습니까? 아유, 양손을 꽉 잡고 아주 반갑게 양손을 꽉 잡았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유, 저는 저 사진을 예전부터 찾아놓고 있었는데 저 사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후 온라인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회장과 만났고 잘 아는 사이로 보인다며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뭐 악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마치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또는 친분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퍼졌던 사진이죠. 그 근거로 활용됐던 사진인데 소문은 사실일까? 사진 속 남성을 안다는 이가 있다고 해서 접촉해 봤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으로 오해되는 남성의 가족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사진에 나왔던 피해 본인의 가족들이 이제 연락이 온 거네요. 네, 제보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메일로,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뭐 여기저기 유튜브 등에서 이만희라고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다. 파이낸셜 뉴스 최영준 기자에 의하면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사진 속 인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아닌 최현철 민주평화 통일자문위원회 전 위원입니다. 한국 전쟁 때 홀로 피난 온 최 전 위원은 이북오도 성진 시민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신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교 신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나란히 비교해 봤는데 어떤가요? 최현철 위원님 본인은 좀 어떤 반응이시라고 그러시나요? 우선은 그 이북 출신이시고 굉장히 바르게 사신 분이고 뭐 표창이나 훈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아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적으로 사진 한 장 때문에, 그것도 그 사진이 오해된 사진 한 장 때문에 욕을 먹어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8년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고 분위기가 닮았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이 이단 교주로 오인받는 어이없는 해프닝. 해외에 거주 중인 최 전 위원의 가족들은 당황스러움을 토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늘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한 허위 조작 정보 공격의 배경에는 사회 구성원 간 분열을 조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뭔가 현 정부와 반대되는 세력이나 아니면 집단이 이런 일을 벌인다고 봐야겠죠.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움직임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당력의 책임 같은 것들이 뭐 정부나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거 아닐까. 지나친 억측이라고요? 다음의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뚜껑에 선명히 적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 도시락은 지난달 우한 교민들을 격리하기 위해 지급한 특식입니다. 그런데 교민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 외부에 공개되며 엉뚱하게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지급된 대통령 도시락으로 둔갑합니다. 논란은 대구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제공된 부실한 도시락과 대비되면서 더 커집니다. 국내 의료진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 중인데 청와대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황제 도시락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중국인 유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뭐 화려한 도시락을 대통령이 직접 또 나서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 의료진한테는 이렇게 되게 허술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시락을 진짜 지급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정부는 이제 중국만을 위하는 정부, 그런 쪽으로 약간 생각을 하게 되겠죠. 청와대가 부랴부랴 사실이 아님을 밝혔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 프레임과 맞물려 여전히 믿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특히 뭐 대통령, 정부, 특정 정치인
그다음에 정치 정당 이런 정당들이나 아니면 정치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가짜 뉴스들은 거의 100% 정치적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데올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는 본인이 그 지원하는 어떤 정당이 있을 거고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게 이로운 환경,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상황이 어떤 선거 시즌이고 네. 선거 시즌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 시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재난 상황이거든요. 선거가 없다고 빼버리면 재난 상황에 보도 준칙이 있어요.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공포, 뭐 이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라든지 그런 타이틀을 못 달도록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감염병 같은 게 대유행한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줘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언론 역할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선거가 좀 코앞에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걸 뭐 알게 모르게 이용하는 것 같고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정보가 과도하게 넘치는 상황이라며 이를 인포데믹, 즉 정보 감염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범람으로 대중이 괴담과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 허위 조작 정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장난삼아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작한 이런 허위 조작 정보의 피해가 너무도 막대하다는 겁니다. 원주의 한 식당, 더덕 요리가 주 메뉴인 이곳은 조용한 분위기와 맛깔나는 음식으로 돌잔치나 백일잔치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식당의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매출 감소의 원인은 엉뚱하게도 가게 사장님을 둘러싼 소문 때문입니다. 신영호 씨가 처음 본인에 대한 소문을 접한 계기는 가게 직원이 받은 SNS 메시지였습니다. 행구동 안의 더덕구이 카페, 황골의 카페, 일산 근처 마카롱이 유명한 카페 모두 신천지가 운영하는 장소이니까 주의 바랍니다. 그렇게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메시지 내용은 가게 사장인 신영호 씨가 신천지 신도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메시지를 전달받은 신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 이게 왜 돌지? 이제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예 어이가 없었죠. 처음에는. 소문은 돌고 돌아 점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아이는 이게 이제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저 사실 위험무로 쓰고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건데 행구동 유명한 빵집 그게 이제 말하는 거고 또 유명한 더덕집은 저희 이제 더덕 요거를 얘기하는 거 신천지라네요 라고서 이 두 상호는 본인 뭐 판단에 맡길게요 이렇게 하고서 올라온 거예요. SNS와 지역 맘카페를 통해 퍼져나간 소문은 시간이 지나 지역 내에서 마치 사실처럼 인식이 됐다는데요. 정말 신천지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들 보세요. 이렇게 보는데 저는 신천지였으면 제가 진짜 신천지였으면 그냥 조용히 문 닫았겠죠. 그러면 대표님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상 이런 이제 업소를 하다 보니까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냥 지금은 사실 무교입니다 저는. 만약에 대표님이 뭐 신천지라고 하셨으면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겠죠. 근데 전혀 그렇게 종교 생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았고 그렇게 알고들 지냈습니다. 종교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이
왜 신천지라는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짧은 글 몇 줄로 인해 신영호 씨의 가게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월달 뭐 이제 토요일이다라면은 보시면 요 용수 단가가 112 테이블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기본 단가가 8만 원인데 총 합계가 그때 매상 오른 게 912만 원 오른 거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게 언제 날짜죠? 2월 15일 정도야.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좀 네, 조금 그 정도는 네, 계속.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워낙 또 건강식이고 음식이 요 퍼지는 거는 요 3일까지 퍼지다가 저희들이 이제 뭐 지인분들하고 하니까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떨어질 때가 그러면 3월 1일 이때였겠네요. 예, 이거 보시면 이렇게 18테이블. 70~80%가 죽은 거죠. 예. 신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신영호 씨. 예,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유언비어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 매장이 생긴다는 게 또 너무 좀 억울하고 보건소에도 알려서 이제 유언비어 해명도 해주고 보건소에서도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현수막,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 예, 이제 신문요 지역지에 이제 신문 지역제도 내보고 그것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계속된 매출 감소와 가게 이미지 타격으로 결국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예약이 조금 들어와요. 이제 아예 그때는 예약 취소 전화를 받으면 취소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취소보다 예약 전화가 더 들어오고 이제 더 낮을 거라고는 확실히 생각을 해요. 더 낮을 거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순간에 그분들이 잘못 생각으로다가 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맞아. 진정해. 신영호 씨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막심합니다. 보건소 전화 폭주가 되고 전화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시로 묻는 겁니다. 그럼 시에 여기에 또 폭주가 걸려버리죠. 그럼 일반 민원이 또 올 수도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짜 정보보다가 어떤 그런 2차 피해가 이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말 그대로 업무방해네. 업무방해죠, 완전히. 예.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발빠른 대처가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회용인데 이거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빨아서 쓰고 전자레인지 이제 돌려서. 네. 반갑게 맞이해주는 안경혜 씨. 촬영 전 촬영팀이 준비한 선물을 건넸는데요. 귀한 걸 갖고 오셨네요. 이렇게 진짜 구하기가 어렵나 보네요. 네, 마스크 진짜 이거 그 마스크 오브제라고 주장 씨 지금 살 수 있잖아요. 네. 못 사요. 그래도 못 사시죠. 네. 마스크를 건네받은 경혜 씨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경혜 씨가 이렇듯 좋아하는 이유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 일회용 마스크를 채택하여 사용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공영 홈쇼핑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경혜 씨. 이 홈쇼핑에서 파는 건 언제 보셨어요? 이거? 3월달 초에 봤거든요. 그때 이제 사려고 했을 때 어땠나요? 전화 계속했죠. 막 또 끊기더라고. 그러면 계속하고 막 접속이 돼야 되니까 안 돼요. 100 몇 통을 했는데도 안 돼. 못 샀어요. 아, 이때 전화하신 거예요? 네, 전화했어요. 네. 막 계속했지. 안 돼. 전화. 한 아줌마 있었어요. 100여 통이 넘는 전화에도 결국 마스크 구입에 실패한 경혜 씨는
주변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해 보려 했습니다. 다 없다고. 그리고 저는 목요일날 마스크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목요일날 근무해요. 그럼 또 일요일날 살 수 있잖아요. 공휴일날 또 살 수 있잖아요. 마스크가 없대요. 마스크가 없다고? 네. 그러면 저는 그 주는 공치는 거예요. 마스크 2장을 못 구하고. 실시간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해 봤지만 구매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개 14,900원인데 이게 9시 하거든요. 뭐 접속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떠요. 진짜 여기 막 밑에 막 구매하기 그거 한번 떠봤으면 좋겠어요. 구매하기 한번 눌러봤어요. 네. 늦어져 50분부터 계속 새로 고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안 돼요? 네. 이것도 5분 만에.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없습니다. 다 품절입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그것도 이거 근무해야 되는데 그 시간 쪼개서 그런데 경혜 씨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던 무렵 흥미로운 주장 하나를 접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스크 300만 장을 중국에 보냈다고. 이렇게 마스크가 없는데 보냈다 하니까 내 마스크 보낸 거 아니에요. 작금의 마스크 대란 원인이 우리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전에 대통령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될 줄 모르고 이제 했다가 그것도 대통령도 오바를 했고 정책적으로 좀 순서가 생각을 잘 못했고 안 맞아 돌아가는 것이 있다는 걸 나도 느껴요. 그거를 결정이 그렇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던 거를 간단히 이제 중국만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걸.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뭐 그냥 중국 다 마스크도 보내고 내비더라고. 그게 또 정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간 단체에서 좀 얼마 정도 보낸 건데 정부에서 보냈다고 또 헛소문이 났었다고. 그 헛소문인가요 그럼? 몰라. 이제 정책적으로 보냈다고. 이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올해 1월 28일 우한 교민의 전세기 귀국을 발표하는 외교부 브리핑 자리에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세기 편을 통해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 구호 물품을 민간이 협력하여 중국 측에 우선 전달할 계획이고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이 제기됩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같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정부가 세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중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우리 국민보다 중국을 우선시하냐는 비난이 빗발칩니다. 처음에 딱 그 기사를 접했을 때는 어땠어요? 이제 300만 장 중국에 보냈다. 와, 이건 아니다. 진짜. 우리가 뭐 넉넉해서 뭐 주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완전히 마스크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힘든데 마스크 300만 장을 보냈다는 건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300만 개 중국 지원을 주장하던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동지원의 물품은 중국 유학생 총교우회와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 측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수백만 개의 마스크는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이며 정부는
이 물품을 교통편이 차단된 우한으로 공사할 수 있게 전세기편에 실어준 건데요. 즉 마스크 제공자는 정부도 아니고 일각에서 지적하듯 세금이 투입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붕괴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도 없이 보도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부추기는 데 가세합니다. 300만 개 정부 지원에 이어 국내 마스크 물량이 중국으로 대량 수출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공적 판매 조치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물건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2월 26일 이후부터는 정말로 777장 완전히 이제 사실은 수출이 금지된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중국이 한참 이제 어려웠을 때라도 뭐 그때는 전체 물량의 한 10%가 전 세계 모든 나라로 수출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걸 전부를 중국이라고 특정하거나 또는 중국에만 수출했다거나 또는 거죠. 그것이 뭐 이렇게 한국 정부가 퍼주기 하는 방식으로 실어 나른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한 주간지는 북한에도 마스크를 퍼줬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 근거가 된 건 최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 당시 북한 의료진이 착용한 마스크에 유한 킴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주간지는 이를 보도하며 정부가 한국산 마스크를 북한에 보낸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시중에 마스크가 없는 원인이 다른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라는 허위 조작 정보가 돌자 시민들은 불안감에 너도 나도 사재기에 나섭니다. 나만 이렇게 늦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라도 사야 되나? 비싼 거라도 사야 되나? 네, 왜냐면은 싸게 판매하는 거는 아예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마스크는 싸게 파는 거는 누가 사는 건가? 또 싸게 나온다 그러면 많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네, 막 눈이 횡뜨는 거. 저건 꼭 사야 돼. 이거 10개라도 100개라도 사야 돼. 쟁겨놔야 돼.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여기에 몇몇 상인들의 매점 매석까지 맞물리며 마스크 구하기는 점점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는데요. 정부도 정책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합니다. 지난 일주일여 동안 청와대 정책실 전체 직원들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추경 편성, 이거 또 하나가 마스크 대책. 마스크 대란은 수급을 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통상 뭐 시장이 알아서 조절하는데 그렇죠? 뭐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뭐 악소문,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정말 더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허위 조작, 가짜 뉴스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안 그래도 빨간불이 켜진 마스크 수급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 건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되게 불안했을 것도 같아요. 불안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일단 싱글이기도 하고 해서 저 혼자 마스크 이제 쓰는 거는 적당량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주변에 이제 직장에 이제 다른 동료들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막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비싸게 마스크를 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예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화장지 대란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장지 원료 공급이 중단돼 곧 품귀 현상이 벌어질 거란 허위 뉴스에 일본 시민들이 차지기에 나선 건데요. 그 결과 매장에서 화장지를 구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재고가 충분하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물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뭐 마스크를 중국에 퍼줘가지고 국내 마스크가 없다거나 또는 중국에 마스크를 줬다가 중국한테 받았는데 그게 뭐 부적합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미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과 다른 정보가 너무너무 치명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일단 오해를 하게 되면서 정부가 불필요한 비용들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설득시키고 알리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실제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도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계속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더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작금의 마스크 대란의 원인은 많이 알려졌듯 부족한 생산량이 1차 원인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자 마스크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먼저 1인 1주 이내 구매 제한 원칙입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이내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생산량은 왜 부족한 걸까? 우리는 국내 마스크 생산 1위 업체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박종환 대표는 현재 마스크 생산량의 가장 큰 변수로 MB 필터를 꼽았는데요. MB 필터는 마스크 전면을 감싸는 멜트 브라운 부직포로 외부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제 절대 생산량이 기계 설비 기준으로는 2천만 개 정도까지가 가능하지만 지금 MB 부족 때문에 뭐 맥스 1000만에서 1200만 개가 한계입니다. 그중 MB 전체 수요의 30-40% 정도는 중국에서 수입됐던 MB가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입이 막혀 있죠. 지금 제로입니다, 수입이. 중국에서 그럼 네, 중국에서 MB 필터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으로 해당 재료를 덜 사용하고도 마스크 생산량은 늘리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KF 지수를 조금 낮추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MB가 KF94 등급이 있고 80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은 80 등급의 MB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80으로 전용을 해서 생산량을 일단 단기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와 같이 KF94 마스크를 KF80으로 생산하면 많게는 1.5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MB 필터에 좀 수급을 조금 더 원활히 하고 조금 많은 업체들이 그 필터 부족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KF94보다는 KF80 쪽으로 이렇게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MB 필터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자동차나 공기청정기의 MB 필터를 마스크 생산에 쓰이도록 독려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핵심 이유에 대해 일부 유통업자들의 매점 매석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매점 매석이 일어난 이유는 마스크 관련 허위 조작 정보들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이 등장했고 마스크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에 나오는 마스크가 더욱 줄었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러한 매점 매석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점검반을 통해 매점 매석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와 기업들이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등 사태 진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단호하게 대처 중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1인 방송 유튜브가 막 그 지하철에서 막 자기가 뭐 걸렸다고 그러고 막 침 뱉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 사실 옛날 같으면 훈방 조치죠. 훈방 조치인데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예전 기준하고 지금은 뭐 국가 재난 상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려는 게 수사기관의 의지라고 좀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통신소위원회 상정하여 논의하며 시정 요구 의결한 정보 중 국내 사이트는 국내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 요구를 또는 이용 해지 시정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는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접속 차단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조작 정보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앞서 소개한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이슈본 팀이 직접 검증해 보았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허위 조작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그중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3가지의 방법을 통해 가려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2년도 10월 기사입니다. 악수를 나눴던 사람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기사가 떴었어요. 그죠? 지금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남성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유튜브에서 먼저 이렇게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 같아요. 보니까. 확인 결과 출처는 한 유튜브 채널. 이것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검증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원본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원래 원본이 요건데요. 이북 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원본 기사에서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련한 다른 기사들을 좀 더 검색해 보니 해당 남성의 신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최연철 선생님이신 거죠. 또 공교롭게도 이만희 총회장과 나이가 동갑이랍니다. 교묘하죠. 교묘하게. 또 외모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또 뉴스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청와대 SNS에서도 해당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반박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검증을 해보니 꼭 3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허위 조작,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시킬 마지막 열쇠를 지니는 바로 언론입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퍼지는 양상을 보면 유튜브 등의 SNS와 1인 미디어가 소문을 양산해내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받아쓰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유튜브나 1인 미디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싸한데? 맞는데? 그리고 파급력도 크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만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큰 언론에서 받아버려요 그거를. 근데 탁 주고 뭐 야갔던 게 그걸 그대로 받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더라.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정 언론사가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가설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면 다르게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워낙 언론사들이 많아졌잖아요. 인터넷 기반의 언론사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 한 8,000개 돼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경쟁이 심해지겠죠. 광고 시장도 경쟁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어뷰징이라고 하는 즉 클릭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인터넷상에서 클릭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 가지가 필요해. 빨리 내보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극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아 이거 클릭이 많이 되겠네 하면서 바로 그걸 옮겨서 기사를 쓰는 거죠. 그걸 어뷰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론 스스로가 보도 형태를 돌아보고 신뢰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가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앞으로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불변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직은 시민들이 그런 허위 정보나 음모론을 미리 차단해주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스스로의 저널리즘에 대한 다시 반성해보는, 성찰해보는 자세, 그리고 계속해서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일단 언론이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아무리 우수한 방역 체계도 신뢰와 협력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과시욕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허위 정보들이 발붙이지 못할 때 국가적인 역량은 모아질 수 있고 코로나 사태 극복도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